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어릴 때요. 슈퍼에 가면은 항상 궁금했던 게 비슷한 과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가 있고 땅콩으로 버무린 튀겨서 나온 과자가 있고 홈런볼도 있고 안타볼도 있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베껴도 되지? 왜 저렇게 베끼는데 당당하지? 맛은 약간 다른데 가격은 또 비슷하니까 요건지 헷갈리는 게 참 많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 외식 메뉴 중에 로제 이 단어가 들어간 메뉴가 많다고 합니다. 로제라는 게 빨간색, 하얀색 섞어서 약간 핑크색이 나는 그런 소스를 말하는 건데 뭐 로제 떡볶이는 SNS로 검색만 해도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이게 그래서 죄다 로제 떡볶이, 너도 나도 로제 레시피를 베끼는 바람에 외식업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데일리안의 유통 전문 기자 임유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룩스라이크 상품, 미투 상품 이게 정확히 뭡니까? 미투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지금 유행을 이끌고 있는 그 브랜드를 모방해서 그 인기의 편성을 목적으로 유사하게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나도 똑같다라고 해서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꿔서 만든 제품을 미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로 든 게 그 비슷한 거 맞죠? 네네네네. 이게 그래서 조리법, 레시피를 베낀다 이런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이 조리법은 법적으로 베끼는 걸 딱 막아놓을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사실 그 지식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이게 그 도용을 당해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그 음식만 보고는 특정 그 레시피를 침해해가지고 만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레시피가 공공연하게 또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도용을 했는지가 갈수록 더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혹시 그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어요? 이거 저도 찾아보니까 식품업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2016년도에 어느 그 중소업체에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제품을 젤리로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빙그레 제품이라고 해도 이걸 믿을 만큼 너무 똑같이 만든 나머지 네, 빙그레가 이제 소비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 결국에는 빙그레의 손에 들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란 말이죠? 네, 식품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다 로제예요. 이게 혹시 특허도 있고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만 실용신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내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전문가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레시피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조리법이 기존에는 없는 조리법인과 동시에 그 조리 과정도 조금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뒤따라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때문에 이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독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은 뭐 그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튀김 과자의 경우에는 그 튀김을 뭐 그 해풍에 50일 동안 말려가지고 찰싹찰싹 2번 때린 다음에 튀겼다 뭐 이런 게 꼭 필요하단 말씀인데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제가 듣긴 했어요. 이게 미투 상품이라는 게 외식업계에서 하는 그 포장 제품, 반조리 제품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전반의 문제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식품업계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식품업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표절하고 유사성 사이에서 조금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자 제품부터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뭐 심지어 과일 소주까지 다양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70년대에 출시가 된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대박을 치면서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네. 네, 유사 상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오리온이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미투 식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러시아에서는 이게 집들이 선물로까지 쓰인다는 초코파이조차도 독특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코코아 파이, 초코맛 파이, 찰떡 파이, 찰떡이 들어있는 초코파이 이런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 비슷한 제품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투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어떤 회사가 아주 공들여서 임상을 해서 이 제품을 내놓기까지 들어간 그런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네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거나 뭐 그 돈을 물어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나요? 네,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게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미투 제품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무임승차인데요. 기껏 노력해서 이제 만든 제품을 하루아침에 경쟁사로부터 도둑을 맞을 수 있고 또 경쟁사는 큰 노력이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큰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못됐다. 네. 네. 그 일반적으로 제품을 그 출시를 하기까지가 6개월에서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알아주기보다는 그 같은 제품이 있으면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적인 요소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공을 들여서 만든 기업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인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그 기존에 나온 제품을 따라 만드는 것이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또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가 건전하게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과자들 보면요. 라인업이 제가 어렸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40년 전에 먹던 과자가 아직도 인기 1등 과자고 더욱 놀라웠던 건 그 과자 중에 상당수가 다른 나라 거 베꼈다는 의혹이 있는 과자들이잖아요. 뭐 포장 패키지부터 맛까지 똑같다 해서 몇 년 전에 단짠 그 감자칩 나왔을 때 이게 뭐 밤새서 줄 서서 사 먹을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개발을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군요. 그러면 맛은 그렇다고 쳐요. 뭐 성분 초코 쓸 수 있죠. 뭐 땅콩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까지 비슷하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맛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 패키지를 베끼는 게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의 혼란을 좀 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키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엔 패키지가 단순히 제품을 담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에 그쳤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한 정체성을 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고 또 일정한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비슷하게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그 한 기업의 정체성을 좀 보고 베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실제로 패키지까지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 제품을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보겠다라든지 히트 제품을 좀 양상해보겠다라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히트 제품에 조금이라도 기스를 내고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는 것 자체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 뭔가 작게라도 손실을 끼치면서 이 입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행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트렌드가 확 유행할 때 반짝 시장을 장악했다가 빨리 갈아타면 되니까 이런 얄팍한 상술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다 이거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예컨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뭐 나이키다 하면은 한동안 유사 제품이 많을 때 나이키인데 싸다. 나이스네.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패키지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또 여쭤봤더니 그 디자인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정형화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HMR을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김치찌개를 만약에 제품에 담았을 경우에 그 디자인의 김치찌개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별로 그 김치찌개를 다양하게 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김치찌개를 전체를 다 덮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업계의 상도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투 제품 나쁘지, 못됐지. 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면 결국은 그 초코맛 파이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미투 제품이 그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전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고 또 시장 전체가 커지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또 늘어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혜태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터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해당 과자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고 경쟁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내놨는데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방문을 했을 때 허니버터칩이 없으면은 유사 제품을 사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허니 혹은 버터 둘 중에 한 가지 맛만 입히더라도 네, 그 유사 상품도 동시에 잘 팔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2013년도에 제1제당에서 비비고 교자 만두를 내놨는데 후발주자들이 또 뛰어들면서 만두 시장이 획기적으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동원이 아니라 청정원에서 안주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당시에 그 동원하고 오뚜기 제2제당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또 뛰어들면서 또 획기적으로 또 시장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홈술용 안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막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합니다. 그 강릉에 닭강정 되게 맛있는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게가 너무 붐비니까 그 양옆에 있는 가게로 사람들이 분산이 되고 기다리는 분들 마시라고 식혜 파는 분들도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코파이의 경우에는 이겁니다 하고 팔았는데 유사 제품들은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 K꽃님님, 2170님, 0721님 다 그래도 오리지널 맛 못 따라갑니다. 먹어본 사람은 오리지널 먹습니다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요거 잘 모르고 수입하거나 구매했던 분들이 이거 맛있다더니 맛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해외 시장 문제는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K-팝 열풍이 불면서 K-푸드에도 자연히 관심이 좀 쏠리고 또 수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미투 제품이 쏟아지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식품도 기업의 한 자산으로 봐야 되고 또 넓게는 국가적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퀄리티라든지 안정적인 측면도 또 보장이 안 된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면 미투 제품을 먹고 나서 만족을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실망을 했을 경우에 원 브랜드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원 브랜드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그 업계에서는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련 법안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른바 이 프랜차이즈 식품 등의 미투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이것은 프랜차이즈에 한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하우 없이 그 가맹본부의 백기기 창업을 막기 위해서 그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야는 개정 발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했지만은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제도적인 보완이 어렵다는 말씀인데 네네네. 저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 이은영 작가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먼저 낸 업체의 레시피, 저작권 주는 방법은 어떨지. 이게 되면 걱정이 없는데요, 작가님.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레시피를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등록해서 몇 도에 몇 분에 끓이고 그럼 그걸 보고 따라한대요. 그리고 등록하는 동안에 시장에서 이미 미투 제품이 다 시장의 마켓 쉐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항상 사후 약방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김슬기님 로제 떡볶이처럼 로즈 골드도 유행 아닌가요? 네, 액세서리 시장에서 최근에 로즈 골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7874님 전자제품도 비슷해요. 같은 기능인데 새로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해서 자기 것인 양 선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면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 전자회사가 성장해온 과정이 뭐 요렇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섬소년님 이 오후 시간에 주로 활동하시는데 오늘 일찍 오셨어요. 근데 불량식품이 맛은 더 이슈. 어릴 때 문구점 가면 맨 앞자리에 진열돼 있죠. 그래요. 저도 콧맛 쫄쫄이 엄청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누구 하나 뭐 잘 된다고 하면 따라하는 사람들 안 돼요. 6878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6878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참 좋을 텐데 4231님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을 때 경쟁사 제품만 먹다가 오리지널을 먹으니 다르더군요. 찬송가가 들리셨나요? 오리지널을 극대화한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극대화한 마케팅이 바나나 맛우유, 초코파이 이런 게 있었죠. 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K-팝의 인기를 타고 K-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기자님도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업체들이 유행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특정 제품을 모방해서 만드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만들더라도 각사만의 장점과 경쟁력을 조금 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롱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현재 1위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방식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1위 기업만이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어떻게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도 미투 제품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구입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등 인식의 전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원칙에 충실한 회사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목소리 들려드리는 경제쇼 현장 데일리안 유통전문기자 임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